2025년 9월 네팔 당국은 페이스북, 틱톡, 인스타그램, X 트위터 등을 포함한 26개 소셜미디어, SNS를 즉각 폐쇄했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시위를 촉발했으며 젊은이들은 카트만두와 다른 주요 도시들의 거리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최루탄과 곤봉으로 시위대를 해산시켰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여 수십 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며칠 후 총리는 사이메꼬이회는 해산되었으며 소셜미디어 접근은 복구되었습니다. 전직 판사 수실라 카르키가 임시수장이 되었으며 첫 선거는 3월로 예정되었습니다. 이는 네팔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정부를 퇴진시킨 드문 사례입니다. 네팔은 남쪽 저지대부터 북쪽 산악지대까지 길게 뻗어 있으며 이곳에는 에베레스트를 비롯한 8,000m 이상 봉우리들이 여럿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산들은 기후에 영향을 미치고 인접 국가들의 강에 물을 공급하지만 고지대에서의 삶은 그만한 대가를 요구하는데 공기가 희박하여 많은 방문객들이 어지럼증과 피로를 겪습니다. 이에 현지 세대들은 느리게 숨쉬고 짧은 교대로 일하는 법을 터득했고 의사들은 관광객들에게 처음 며칠간은 서두르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의사와 학교는 고갯길 너머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날씨가 좋지 않으면 통신마저 끊기기 일쑤이고 이처럼 높은 고도는 모든 일을 어렵게 만들어 상점이나 병원에 가는 길조차도 인내심과 체력을 요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카트만두는 번잡하고 먼지 가득한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사원들이 콘크리트 건물들 옆에 자리하고 거리는 오토바이와 자동차로 북적입니다. 큰 지진 이후 많은 것이 재건되었지만 물은 여전히 시간제로 공급되고 교통체증도 심합니다. 여기에 스모그가 더해져 공기는 늘 탁하고 오염도 면에서는 세계 최악의 도시 중 하나로 자주 꼽힙니다. 시장에는 삶의 활기가 넘쳐 향신료를 팔고 모모 만두를 만들고 휴대폰을 수리하며 산악,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거리는 릭샤 보행자소들로 가득합니다. 관광객들에게는 이국적인 풍경이지만 현지인들에게는 도시가 굴러가는데 필수적인 평범한 일상입니다. 네팔은 거대한 지각판들이 충돌하는 곳에 위치해 있어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2015년에 발생한 지진은 거의 9,000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수만 채의 집을 파괴했습니다. 그 이후로 학교들은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새로운 집들은 더 가볍고 튼튼하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만간 다시 지진이 발생할 것을 알기에 물과 식량을 비축해둡니다. 산의 빙하가 예전보다 빠르게 녹고는 더 높은 곳에 쌓이며 강은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그 영향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동들은 목초지를 잃고 마을은 물 부족에 시달리며 가이드들은 하이킹 시즌을 단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에는 몬순비가 쏟아져 오솔길을 개울로 만들고 다리를 쓸어가 버립니다. 겨울에는 춥고 건조하여 사람들은 연료와 장작을 아껴야 합니다. 기후는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으면 산에 새로운 호수들이 형성됩니다. 이 호수들은 돌과 흙으로 이루어진 자연 제방에 의해 가로막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제방이 무너지면 교량들 판집들을 휩쓸어버리는 물과 흙더미가 아래로 쏟아져 내립니다. 이러한 재해들은 이미 발생했습니다. 이제 호수들을 감시하고 배수로를 건설하며 센서를 설치합니다.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이 갑작스러운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에베레스트는 네팔의 수입원이 되지만 동시에 큰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시즌이 되면 정상에는 긴 줄이 생기고 캠프는 과밀해지며 관광객들과 함께 산소통 텐트 포장재 등 수많은 쓰레기가 남습니다. 매년 당국과 자원봉사자들은 청소 원정대를 꾸려 수십 톤의 쓰레기를 산 아래로 운반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부담은 장비가 작동하지 않는 곳까지 식량가스 장비를 운반하는 쉐르파와 짐꾼들의 몫입니다. 그들의 일은 고되고 위험하며 때로는 10대 청소년들까지 동원됩니다. 그들의 노동 또한 관광객의 건강처럼 보장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논의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산악도로는 비가 오면 자주 유실되며 마을과 학교 시장을 잇는 흔들다리들은 매년 보수해야 합니다. 헬리콥터와 소형 비행기가 위급할 때 도움은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비쌉니다. 언젠가 거대한 고속도로를 지어주겠다는 약속보다 사람들은 튼튼한 다리 하나나 보강된 경사면을 가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산악지대의 강들은 수력발전소 건설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발전소들은 마을에 빛을 제공하고 정전을 줄이며 남는 전기는 이웃들에게 판매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산사태산악 호수 붕괴물 분쟁과 같은 위험이 따릅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설한다면 수력 에너지는 전력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도로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면 사람과 돈 모두를 이룰 수 있습니다. 네팔에서는 힌두교와 불교가 깊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원 앞에 등불을 밝히고 문턱에 무늬를 그립니다. 법적으로는 모두가 평등하지만 결혼과 채용에서는 오래된 카스트 차이가 특히 시골에서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원과 수도원은 모든 이에게 음식교육 보금자리를 제공하며 돕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점차 출신 배경에 상관없이 친구와 배우자를 선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전통을 서서히 바꾸고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네팔에서 마오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후 나라는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여전히 논쟁 중이지만 지방의회는 더 많은 권한을 얻어 수도에 허가 없이 학교와 다리를 건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팔 군인들은 평화유지 임무에 복무하며 경험과 안정적인 수입을 고국으로 가져옵니다. 이는 국가가 세계 무대에서 더 두각을 나타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팔은 인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요 무역과 연료는 인도를 통해 들어오고 중국은 도로를 건설하고 돈을 투자합니다. 국경이 봉쇄되면 즉시 물가가 오릅니다. 나라는 균형을 유지하고 어느 한쪽의 도구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공급 경로와 비상시를 대비한 비축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구호가 아니라 일상적인 필수 사항입니다. 많은 네팔인들이 인도부터 걸프만 국가에 이르기까지 해외에서 일하며 그들은 가족들이 식량을 구입하고 집을 짓는 데 사용할 돈을 고향으로 보냅니다. 또한 영국과 인도 군대에서 복무하는 구루카 용사들의 전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주는 가족과의 이별과 위험을 수반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해외로 나가는 것이 의무적인 길이 아닌 선택이 되도록 일자리를 국내에 더 많이 창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산골 마을에서는 댐감과 가스로 요리하고 물은 지붕이나 샘물에서 얻습니다. 길이 끊기면 비축해둔 식량으로 생활하며 서로 돕습니다. 남성들이 종종 일자리를 찾아 떠나기 때문에 여성들이 집안일과 밭일을 책임지고 가게를 열고 회의에도 참여합니다. 여자아이들이 점점 더 교육받을 기회를 얻고 있지만 학교까지 가는데 몇 시간이 걸리고 길도 종종 위험합니다. 때로는 수업 대신 아이들이 짐꾼으로 일하거나 밭에서 가족을 돕기도 합니다. 지원 프로그램과 장학금은 아이들이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로등이나 여성들을 위한 소액 대출과 같은 소박한 것들이 위에서 오는 약속보다 더 빨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네팔에는 대나무 그네북 행렬사원, 앞 불꽃 등 아주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록과 랩을 들으며 삶과 이주 그리고 불공정에 대해 노래합니다. 70년대에는 히피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어 고상점들이 문을 닫기 전까지는 마리화나도 합법적으로 판매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흔적은 문화와 관광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감독예술가 음악가들은 꿈이 높고 진솔한 언어로 이 나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네팔은 지진산사태 녹는 얼음 이후 국가에 대한 의존성 등 자신들의 위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산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강점도 있습니다. 학교가 가까워지고 도로가 더 안전해지며 지역의회에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진다면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흥미로우셨다면서 게시물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짧고 간결하게 핵심만 전달합니다.